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시니어 영웅 TV입니다. 요즘 깜빡깜빡하시면서 내가 통장을 어디다 뒀더라? 네, 지갑에 있던 돈이 왜 모자라지? 하면서 가슴 철렁했던 적 없으신가요? 실제로 치매나 경도 인지 장애가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돈 관리입니다. 통장 분실은 예사고 옷 주머니에 넣어둔 수백만 원짜리 현금 뭉치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일도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끼리 부모님 재산 누가 관리하냐를 두고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생기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온 가족이 가슴을 졸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나라에서 이런 걱정을 싹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을 아주 안전하고 투명하게 딱 지켜주는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가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우려점까지 아주 솔직하게 다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는 쉽게 말해 국가가 대행해주는 안심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분실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어르신의 현금, 전세 보증금, 주택연금 같은 재산을 대신 맡아서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휴, 그런 서비스가 왜 필요해? 우리 집은 괜찮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실제 두 집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치매 앓는 할아버지를 모시는 첫 번째 댁 이야기입니다. 이 댁은 할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자마자 가족들끼리 앞으로 할아버지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고생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걱정만 앞서다 보니 가족 간의 갈등이 참 심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할아버지가 쌈짓돈 수백만 원을 평소처럼 옷 주머니에 넣어두셨는데 이걸 어디다 두셨는지 홀랑 잃어버리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아버지께 현금을 직접 드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치매 환자 돈 관리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며 아주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댁은 좀 다릅니다. 이 댁은 부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치매가 왔는데 진단 초반부터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댔어요. 나중에 우리 서로 당황하지 않게 돈 문제는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자고요. 지금은 아내 휴대폰이랑 은행 인증서를 남편이 같이 활용하면서 병원비며 생활비를 아주 편리하게 척척 해결하고 계십니다. 미리 준비를 해두니까 아픈 아내를 돌보면서도 돈 문제로 머리 아플 일은 없는 거죠. 어르신들, 사실 두 번째 댁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대부분은 첫 번째 댁처럼 갑자기 큰 돈을 분실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온 가족이 발만 동동 구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번에 돈 관리 때문에 가족들이 막막해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돕겠다면서 이 안심금고 제도를 들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갈 길이 멉니다. 실제 치매 가족분들이 콕 짚은 우려사항 3가지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첫째,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은 어떡하나요? 현재 이 제도는 주로 현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현금성 자산 위주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현금보다 평생 일궈놓은 집 한 채, 땅 조금 가지고 계신 경우가 더 많죠. 이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관리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제도가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까지 포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숙제입니다. 둘째, 내 개인정보나 재산 내역이 새어나가면 어쩌죠? 나라의 재산을 맡길 때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가장 걱정되시죠. 이를 해결하려면 정보 접근 권한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가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돈을 만지는 일인 만큼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춘 인류 전문가들로 채워져야 신뢰할 수 있겠죠. 셋째, 아직 홍보가 너무 안 됐습니다. 치매 가족들도 아직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제도가 나온대라고 소개했더니 굳이 내 돈을 왜 나라에 맡겨? 필요성을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대적인 국가적 홍보와 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날카로운 지적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질병이나 노령으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세워주는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용자의 사연을 보면 관련 증명서 한 장 발급받으려고 해도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작 공무원들도 잘 몰라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성년 후견 제도부터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게 보완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라는 뼈아픈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는 올해 4월부터 전국 20개 시군구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2028년부터 전국으로 완전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부모님 이야기인데 하시는 분들은 인원 제한이 차기 전에 조금 서둘러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를 먼저 하셔서 내가 사는 지역도 지금 신청 가능한지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올해 4월 시범 사업을 시작해 2028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가고 있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국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취지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다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부동산 관리 지침 마련,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기존 제도와의 조화 같은 숙제들을 정부가 얼마나 꼼꼼하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진짜 효자 제도가 될지 말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나라에 돈을 맡기는 게 안심이 되실지 아니면 그래도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나을지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 삶에 진짜 도움되는 솔직한 뉴스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